안녕하세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TV 대작가입니다. 오늘은 시놉시스 작법 시리즈 줄거리 7편, 줄거리 설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줄거리를 쓰다 보면 설정이라는 거는 등장인물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줄거리에서도 비슷한 개념이죠. 이 이야기 안에서의 모든 설정들,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개별값들을 설정이라고 한다. 그게 뭐 인물과 관련될 수도 있고 배경과 관련될 수도 있고 이야기 자체에 그런 게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야기 참 작은 요리를 하는 기분이다. 다양한 재료를 넣고 나만의 레시피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도 비로소 완성된다.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맛있게 봐주세요. 그래서 설정은 새로움, 특이하더라도 좀 새로우면 좋다. 근데 장르에 따라서는 이 특이함이 너무 과할 수도 있고 납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설정이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는 거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설정을 하더라도 설정이 줄거리에서 드러나야 한다. 이 설정들을 가지고 줄거리에 이용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 만한 설정을 하라. 같은 맥락이죠. 연관되는 설정과 캐릭터가 사건을 만나 이끌어간다. 어찌 보면 비슷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설정을 했다면 이것들이 이야기에 드러나야 되고 그게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연관이 돼야 되고 이런 설정과 등장인물들이 사건을 만나서 이끌어간다.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한 시민 덕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극장을 가서 봤는데 그런 설정이 나와요. 장윤주 님이 아이돌 팬클럽에 그런 취미가 있다는 걸로 대사가 언급되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일당을 추적할 때 그 대포 카메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서 이 대포 카메라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는 거죠. 설정이 줄거리에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증거 사진도 찍고 그 카메라 엄청 줌을 당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한다. 아이돌 팬이라는 설정을 집어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줄거리에 나오고 그게 또 도움이 되고 연관이 되는 설정들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 설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보를 주느냐, 이 방식 자체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쩔 때는 그 방식이 굉장히 자기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작가의 역량이기도 하고 연출의 영역이기도 하죠. 표현 방식도 중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또 예를 들면은 뭐 저는 항상 내 멋대로 해라를 많이 거론하는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 고복수라는 등장인물이 소매치기로 나와요. 소매치기니까 또 소매치기를 하고 그러면서 다른 등장인물들과 엮이고 그 소매치기였다는 그 사실, 정가범이라는 설정, 이런 것들이 계속 끌고 가거든요. 다양한 형태로 표현하면서 또 이야기에 연관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된 드라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 가정이라든가 이런 설정들을 가지고 이야기에 맞물려서 진행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작품들을 보시면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재미로만 우리가 극작품을 봤다면 이 설정들이 어떻게 이야기에 적용되고 드러나고 이용되는지 활용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그게 도움이 되고 연관이 되고 이런 설정들이 그래서 있는 거구나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작품을 보실 때 그런 것들 생각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익숙하면 편하지만 충격적이지 않다. 식상하다. 그렇죠? 뭐 익숙한 거는 편하죠. 일반적인 설정들, 우리가 흔히 뭐 드라마나 영화, 극작품에서 봐왔던 설정들, 또 트렌드가 있잖아요. 요즘에 뭐 회귀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설정의 일종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뭐 항상 나왔던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삼각관계라든가 그런 것들도 다 설정 중에 하나죠. 이런 거는 쓰기에는 굉장히 익숙하고 편하지만 충격적이진 않죠. 이거를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앞서 말한 내 멋대로 해라도 몇 가지 설정은 굉장히 많이 다룬 설정들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를 어떻게 변형시키고 비트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주제를, 가치를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이 식상함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재료로 어떤 조리 방식, 튀길 것이냐, 찔 것이냐, 볶을 것이냐, 이런 걸로도 충분히 다른 맛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보편적으로는 이게 식상함으로 갈 확률이 높다. 진정성이 식상함으로 가면 안 돼. 멍석을 깔아놓은 느낌이다. 준비되어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다 보지 않았는데 내용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느낌. 여기선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느낌. 그런 식상함 때문에 만화적이라면 진정성이 있어야 드라마가 된다. 약간 좀 과장된 표현이거나 설정이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작품 중에도 제작이 되려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화적이라면 진정성이라는 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묻어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드라마화가 된다. 제작이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된다. 가치 있는 주제가 있어야 된다. 식상함에서 새로움을 찾자. 하늘 아래 다 똑같다. 그 안에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 디테일.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하나 가져가자. 내 색깔, 독특함.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아래 다 똑같다라는 거야. 또 사람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거는 거기서 거기라는 거지. 갑자기 엄청나게 대단한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 경험, 내 지식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경험과 지식은 보편적으로 다 누구나 습득할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하늘 아래 다 똑같다. 그거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변형을 시키고 그 식상함, 봐오던 거에서 어떻게 새로움을 찾아낼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가져가자. 내 색깔, 독특함이 필요하다. 식상함 안에서도 뭔가 나만의 번뜩이는 특이함과 내 색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도 어떤 포인트가 필요하다. 약간의 변형, 그 안에서 새로움을 찾아보자. 그러니까 같은 재료로 지금까지는 없었던 요리를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어떤 음식과 음식이 합쳐진다거나, 퓨전 요리들 있죠. 한식과 합치는 그런 요리들도 많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도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다. 시대가 변했다면 작은 포인트라도 변화를 주자. 이 드라마가 현재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포인트라도. 시대가 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저는 극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극에서 이제 메신저로 표현되는 장면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거, SNS를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 스마트폰이 등장함으로써 새롭게 우리가 일상이 된 그런 행동들이 이제 극작품 안에서도 이렇게 나올 때, 표현이 될 때, 연출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처음에 낯설면서도 재밌게 느껴졌던 것도 있거든요. 어쩔 때는 또 그런 방식이 좀 방해가 될 때도 있고, 갑자기 화면에서 그래픽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미지로 막 이렇게 나오면 그게 어쩔 땐 좀 방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적절히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그런 어떤 장면들을 넣는다면, 이제 영상통화가 실생활에서 이제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수화로 영상통화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영상통화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거나 못 들으시는 분들이 수화로 통화가 가능해진 세상인 거야.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그 기술 발전의 순기능이다라고 느꼈거든요. 일반인들은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느끼지 못할 건데, 그분들은 얼마나 이게 유용하게 다가왔겠어요. 원래는 전화를 할 수 없는 거였는데 이 영상 통화가 자유로워지면서 수화로 충분히 통화가 가능한 세상이다.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표현되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시대가 변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생활도 많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도 변화가 있다. 앞으로는 이제 AI, 로봇, 일상생활에서 이런 걸 다루는 장면들, 포인트들도 많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이 드라마가 현재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포인트. 진정성이라든가 어떤 그 가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재미적인 측면에서도 예를 들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 요거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괜찮겠다, 좋겠다,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델리 펭귄 드라마의 색깔을 나타낸다. 영화 원바디스 설정과 조합. 아델리 펭귄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펭귄의 이미지나 생태가 있겠죠. 하지만 찾아보시면 아델리 펭귄은 그 펭귄 사이에서도 독특한 친구입니다. 오해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 희한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점으로 보면 범죄와 같은 형식도 있고, 그리고 성격이 까칠한 그런 펭귄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펭귄들과는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걸 비교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드라마들도 드라마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담겨 있지만 그 안에서도 색깔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드라마만에. 그리고 영화 원바디스는 굉장히 흥미로운 설정이죠. 작품 자체는 보지 못했지만 좀비가 나오는데 좀비가 감정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그 주인공 남자 좀비가 그래서 인간 여자와 이렇게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유독 그 주인공 남자 좀비가 다 그러나? 다 그러진 않을 거야. 아마 그 주인공 남자가 유독 그런 설정일 거예요. 같은 좀비물이지만 좀비물 안에 로맨스를 담아가지고, 그 겉 모양새도 좀비처럼 생겼어요. 일반적인 좀비처럼 핏대 쓰고 푸르스름 해가지고 입술도 보라색에 좀비 외형을 갖고 있지만 지능이 있다. 인간과 커뮤니케이션 할 정도의 인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건데, 이런 설정들, 같은 좀비지만 이렇게 독특한 설정을 넣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단막은 설정만 던져놓고 세계관은 건드리지 말자. 설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세계관에 몰입하려면 조금 긴 호흡의 작품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단막에서 세계관 설정까지 건드리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특이한 설정에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이하고 이런 거 새로운 거 좋은데 그 설정을 납득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나와줘야 한다.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냥 얜 무조건 이래라고 해서는 안 된다. 특이한 설정이더라도 명백한 근거가 뒷받침되면 더 좋다. 보편적인 설정 같은 경우는 늘상 봐오던 거니까 우리가 편하게 납득할 수 있죠. 인식할 수 있죠. 개연성이 그만큼 있는 거기 때문에. 욕심이 많으면 설정이 과하고 겁이 많으면 구태의연해진다.
특이하고 새로운 것까지는 알겠는데 너무 욕심이 많으면 설정이 이제 과해지는 거죠. 위에 언급한 대로 뭐 근거가 없이 그냥 과하게만 흘러가는, 또 겁이 많으면 구태의연해진다. 예전의 그런 습관들, 예전의 방식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 줄타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욕심도 적당히 내고 좀 도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너무 안전하게만 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진다. 이건 또 작가의 성향인 것 같아요. 특이하고 새로운 거를 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하려는 경향의 작가분들도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걸 제시하고 그 근거를 내가 만들어서 뒷받침해주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있었던 설정들, 있었던 이야기, 식상한 이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끌려간다. 나도 모르게. 그러면 다 쓰고 나서는 재미가 없는 거지. 잘은 썼어. 잘은 썼지만 아까 말한 포인트라든지 뭐 내 색깔, 나만의 이야기, 나만의 설정, 독특함, 새로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잘 읽히고 뭔 내용인지는 알겠으나 재미가 없을 수 있다. 흥미를 가지기 어렵다. 한 번 쓴 건 끝까지 우려먹는다. 그런 설정. 그러니까 어떤 직업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설정들을 넣으면 끝까지 우려먹는다. 이 설정이 정리될 때까지 계속 중간중간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설정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 시민 덕혜에서도 그 아이돌 팬클럽이었기 때문에 대포 카메라가 있었고 계속 그 사진 찍고 뭐 하고 이런 것들 계속 보여지고 활용이 되는 그런 설정들 거죠. 주인공의 동료로 나오는 다른 분은 이제 화교 출신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중국까지 넘어가서 추적을 하는 이야기인데, 화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설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국 본토의 화교 출신 인물의 여동생도 나오고 이 여동생도 같이 도움을 주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추적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뭐 이런 설정들도 계속 줄거리에 진행이 되면서 활용이 되는 거죠. 끝까지 그런 설정들. 그래서 역시나 그게 필요해야 되는 설정들이 좋다. 그냥이 아니라 이야기와 관련된, 이야기에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해라. 인물이나 이야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 보여지지 않는 설정들도 있을 수 있죠. 이왕이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정들을 더 디테일하게 갖춰주는 게 좋다. 설정은 있으나 사건이 없다. 큰 사건이 있어야 파생되는 씬들이 있다. 사건 위주의 생각은 캐릭터가 갇힐 수 있다. 이 설정들을 드러낼 수 있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일당들을 추적하는 데 있어서 카메라 이 설정들이 활용되는 것처럼 그냥 설정만 있고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사건이 없다면 안 되는 거겠죠. 큰 사건이 있어야 파생되는 씬들이 있다. 그런 거 있어요. 이음새 브릿지 부분을 뭘로 채워야 할지 고민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건 자체가 크질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씬들도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건 위주의 생각은 캐릭터가 갇힐 수 있다. 이거는 줄거리 구성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지만, 어떤 사건 위주의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사건을 진행시키는 이 인물들이 그 사건 안에 갇힐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일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인물이 그 사건을 위해서 그 역할을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이런 식의 이야기 전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인물은 애초에 설정하기를 그런 인물이 아닌데 그 안에서 이 사건 때문에 다른 모습의 등장인물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한다. 설정과 상징이 과하면 따라가기 힘들다.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른다. 과하면 안 된다. 특이하고 새로운 건 좋은데 과하지 말자. 이 과하다고 느껴지는 거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없거나 아까 말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 못하거나, 갑자기 뭐 등장인물이 그냥 하늘을 날아. 왜 하늘을 나는지는 안 알려줘. 그냥 그렇대. 이랬을 때 워낙 세계관이 잘 구축돼 있다면 나름 희석이 될 테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죠.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른다. 이런 설정과 상징들이 과하면 따라가기도 힘들지만, 따라가기 힘들면서 너무 다양하게 펼쳐져 있으면 집중하기 힘들다.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줄거리 설정에 관련된 이야기 공유해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잘 생각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어릴 때부터 상상하는 걸 좋아했어요. 꿈은 아직 멀리 있지만 앞으로 헤엄치는 물고기는 아름답게 자라는 법이래요. 이야기 맛집 대작가 TV 단골이 되어주세요.